이번 영상은 포토샵 활용 팁, 다양한 패턴 디자인 만들기입니다. 포토샵에서 패턴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도트 무늬, 스트라이프, 체크, 사선,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 등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러 패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쇼핑몰이나 사이트에서 다양한 배너의 배경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트 무늬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만들 때에는 패턴 정의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 안에 패턴 정의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트 무늬 패턴을 만든 다음에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잔물결 느낌, 모자이크 느낌, 그리고 채색 유리 느낌까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트 무늬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고 왼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이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종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새로 만들기 문서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종이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종이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도트 무늬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종이를 만들 건데요. 종이 사이즈의 정답은 없지만 종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이 작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가로가 50, 세로가 50 정도의 종이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픽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에 배경 내용, 그러니까 종이의 종류이죠. 투명으로 놓게 되면 투명한 종이인 레이어가 선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으로 설정하고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가 50, 세로가 50 픽셀인 투명한 레이어 종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이다 보니까 굉장히 종이가 작게 만들어졌죠. 화면을 키우기 위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커지게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플러스를 눌러도 종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종이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도트 무늬를 그리기 위해서 왼쪽 도구 패널로 이동해서 타원 도구를 선택합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하면 상단 옵션 바에 칠과 획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이 원형을 그릴 때 안쪽에 칠해지는 색상과 테두리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부분입니다. 칠을 선택하게 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을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색상 피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색상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획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선택하게 되면 색상 없음, 그러니까 테두리 없음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의 모양을 그려주고요. 엔터를 눌러서 조절점을 해제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선택해서 원을 이미지의 중앙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패턴 정의 메뉴를 선택하면 패턴 이름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 부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해주고 확인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모양이 패턴으로 등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패턴을 새롭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파일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조금 큰 종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배경, 흰 종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이 흰색 종이에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흰 종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상단 편집에 7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7은 레이어에 색을 더해주거나 패턴을 더해줄 때 무엇인가를 채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7을 선택하게 되면 내용 부분에 전경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경색 선택 누르게 되면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턴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 정의 패턴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트리, 그래스, 워터 등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포토샵에서 만들어져 있는 패턴 모양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도트 모양의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적용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왼쪽에 도구 패널에서 페인트 도구를 선택하면 상단에 옵션 바에 이 전경색 선택 안쪽에 패턴이 있습니다. 선택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패턴 오른쪽에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있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도트 모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를 레이어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페인트를 붓는 느낌으로 클릭하게 되면 앞에서 만들었던 도트 모양의 패턴이 그대로 레이어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패턴 모양을 필터를 이용해서 응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단 필터를 선택하고 왜곡 메뉴 안에 있는 잔물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형태의 모양을 물결의 모양으로 바꿔볼 텐데요. 양 부분을 높이게 되면 흔들리는 물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좀 높여서 그리고 크기 자체도 대중소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잔물결 느낌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상단의 필터 그리고 픽셀화 안에 있는 모자이크를 선택해서 셀 크기를 30 정도로 올려서 도트 무늬를 모자이크 모양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빗금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보고 패턴의 색상과 너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가로가 30, 세로가 30인 투명 종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서 종이를 키웠고요. 빗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필 도구가 필요한데요. 왼쪽 도구 패널에서 연필 도구를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1픽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선의 방향, 빗금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대각선을 해볼 텐데요. 왼쪽 밑부분에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편 대각선을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대각선 형태가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해주게 되면 대각선 방향으로 선이 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모가 찍힌 것으로 보이게 되지만 지금 화면을 굉장히 크게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점의 형태가 그려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 편집을 선택하고 패턴 정의를 선택해서 패턴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패턴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가 500, 네, 세로가 500의 흰색 종이를 하나 만들고요. 앞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패턴을 적용했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패턴을 적용해 볼 텐데요.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우선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레이어로 전환한 다음에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이 FX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때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면서 앞에서 만들었던 패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 부분 선택해서 사선 패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비율 부분의 슬라이더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선의 간격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의 넓이 자체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촘촘하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죠. 불투명도, 사선의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패턴 자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만든 이 패턴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에 레이어 추가하고 편집해서 7 선택한 다음에 앞에서 한번 우리가 해봤던 패턴 적용하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 레이어에 패턴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해당 레이어에 스타일을 주는 방식,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에 FX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면 색상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색상 오버레이에서 색상 부분 선택하게 되면 색상 피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조금 잘 보이는 색상으로 확인 선택하게 되면 빗금 패턴 색상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배경 색상도 조금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바뀐 색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빗금 패턴 모양은 X 패턴 모양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든 다음에 각도를 조정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세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가로가 100, 세로가 100, 그리고 투명한 종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고요. 이번에 만들 패턴은 스트라이프 패턴이기 때문에 가로의 넓이, 가로의 사이즈가 균일한 사각형이 필요합니다. 왼쪽 도구 패널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면 상단 옵션 바의 스타일에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안쪽에 크기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각형의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크기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만든 종이의 사이즈 자체가 가로가 100, 세로가 100픽셀이었기 때문에 높이, 세로 자체는 100픽셀로 만들어 주시고요. 폭, 가로는 제가 1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폭이 10, 세로 높이가 100인 사각형이 선택됩니다. 마우스를 레이어 위에 올려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크기가 고정된 사각형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왼쪽 도구 패널로 이동해서 전경색 클릭해 주고요. 원하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Alt, Delete를 누르게 되면 전경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사각형 선택을 한 번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색상을 선택해서 다른 색상 스트라이프 다른 색상 적용할 색상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Alt, Delete를 누르게 되면 색상이 채워지게 되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차례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색상, 배경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스트라이프는 반복적인 색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복사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모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주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같은 위치에 복사되었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된 이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한 번 더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컨트롤 J 한 번 더 복사해줘서 또 이동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J 이렇게 스트라이프 모양을 완성시켰습니다. 가로가 100, 세로가 100인 종이에 가로가 10, 세로가 100인 사각형 총 10개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레이어를 복사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레이어의 개수도 총 10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편집, 패턴 정의를 선택하고 패턴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패턴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상단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종이를 하나 만들고요. 패턴을 적용하고 각도를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고요. 이 일반 레이어에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바로 앞에서 만든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패턴 오버레이 안쪽에 각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도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에 따라서 스트라이프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90도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세로였던 스트라이프가 가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5도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다뤄봤던 이 비율 부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필터 메뉴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해 볼 텐데요. 상단의 필터 메뉴 안에 왜곡 메뉴에 극좌표 메뉴를 선택해 주면 극좌표 창 안에 직교 좌표를 극좌표로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중앙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선 자체가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집중 효과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선택하게 되면 집중선의 느낌으로 스트라이프 모양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 패턴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패턴 모양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가로가 100, 세로가 100 투명 종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요. 체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4등분 해야 하는데요. 작업창에 가이드 선을 그려서 종이를 4등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보기를 선택하면 눈금자 메뉴가 있습니다. 눈금자 메뉴를 선택하면 작업창에 가로와 세로에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가로가 100, 세로가 100인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100픽셀로 표시가 되는 것 확인이 되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눈금자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클릭한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리고 100픽셀의 절반인 50 정도의 마우스를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 눈금자부터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100픽셀의 절반인 50픽셀까지 마우스 놓게 되면 이렇게 4등분 가이드라인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체크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도구 패널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면 앞에서 만들었던 스프라이트 패턴 때문에 옵션 바의 스타일이 크기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으로 다시 바꿔주고 가이드로 나눈 4등분 중에서 오른쪽 아랫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고 도구 패널의 전경색으로 이동해서 색상 피커 창에서 색상 하나를 지정해줍니다. 확인을 선택해서 색을 지정해주고요. Alt 딜리트를 눌러서 색을 채워준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줍니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주고 이번에는 반대편 왼쪽 하단 영역에 선택 영역을 지정해주고 다시 전경색을 선택해준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Alt 딜리트로 색을 채워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다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동일한 색상을 Alt 딜리트로 채워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시켜 줍니다. 이렇게 체크 모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상단 편집 메뉴에 패턴 정의를 선택해서 패턴을 등록합니다. 이제 등록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된 패턴에 텍스처 느낌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 안에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고 텍스처 메뉴 안에 텍스처화를 선택한 다음에 캔버스를 선택하게 되면 종이 질감 느낌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이때 비율을 조금 올려주고 부조를 조금 높여주게 되면 종이 질감의 느낌인 캔버스를 입힌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